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여전히 혼조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매매는 좀 어렵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매도 호가, 매수 호가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점, 오히려 매매 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 또는 공매, 특히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시세보다만 한 10, 20% 이상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높은 경쟁률로 또 낙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여러분들도 별다른 흥정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진행하는 공신력 있는 경매 물건들을 한번 잘 보면 어떨까? 그리고 관심 있다면 임장, 그리고 권리 분석,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입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서울의 아파트 물건 7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의 물건들은 여타 물건들보다는 조회수가 조금 많은 편이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다. 또는 한 번 유찰된 것보다는 당연히 2번 유찰된 것이 조회수도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의 아파트 관심 있다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임장도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조회수 많은 서울의 아파트 7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도시를 투자할 때 사전에 그 도시의 도시기본 계획을 조금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사이트 또는 토지 이음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중에 광역 급행 철도망과 중심지 체계를 연계한 광역 대도시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광역 철도망들이 어찌 보면 돈의 흐름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서울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광역 급행 철도망 또는 지하철망에서 역사가 있는 곳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만든 강의 광고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토요일 날 진행하는 제1기 경매, 공매, 소액 실전반을 개강합니다. 경매와 공매 전성시대가 온다. 특히 이제 매물이 많아지는 것이니까 이럴 때가 참 좋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1기 부동산 경매, 공매 소액 실전반 이론의 임장을 더한 반입니다. 이론 3회에 임장 2번, 수강료 30만 원. 강의는 저하고 우리 우광현 강사, 홍석승 강사가 함께합니다. 수강생의 혜택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7건의 아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요.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 동작구는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교대역 근처에 있죠. 사건번호 2023 타경 4203 물건번호 1번. 현대아파트 1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44평형. 전용 면적은 36.31. 대지권 19.33. 보통의 아파트구나. 감정평가액은 12억 정도. 2번 유찰된 7억 6천만 원 정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 입찰한다고 한다면 최저가 이상으로 써야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만 통상 자기압수표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등기채권액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빚, 근저당권 가압류 이런 것들이 13억 정도 있더라. 담보가치가 이제 없는 거죠. 관심 있다면 4월 25일 날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입찰장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산,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5층 중에 15층, 탑층이기 때문에 또 일부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대지권.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7월 6일자 근저당권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느린 후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떠안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 있고요.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신대학교가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도보로 한 5분 거리. 그리고 사당역도 멀지 않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느리니까 특별히 문제 없고 나머지 커멘트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요. 강남구의 도곡동의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아파트 역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극동 스타클래스 12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면적은 43평형, 전용은 34.11, 대지권은 5.38. 네, 그러면 주상복합의 아파트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감정가는 17억 1천만 원, 한 번 유찰된 13억 6,800.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최소한 근처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러서 시세 파악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등기부의 빚이 약 한 16억 정도, 담보 가치는 이제 거의 없다. 관심 있다면 4월 17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7년산, 그러면 17년 됐습니다. 쏘쏘. 20층 중에 12층, 좋고 전용 34.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증권금융의 근저당권입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분당선 또는 3호선, 양대역, W역세권, 도보로 한 1분 거리, 위치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변에 언주초, 은성중, 은광여고, 학군도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한 커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역시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신당동 삼성아파트 2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은 24평형, 전용은 18.14, 대지권 8.68, 감정가는 8억 4천, 한 번 떨어진 6억 7천2백. 요건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관심 있다면 4월 25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네, 외관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00년산, 그러면 24년 차. 네, 쏘쏘. 23층 중에 23층, 탑층이니까 선호도 일부 있고요. 전용 18, 대지권 8.6.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특별히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거죠? 6호선과 5호선 더블, 청구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번 5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5호선 신금호역에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주변에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도 있네요.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구분지상권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지상권은 이제 앞서서 이 단지에 5호선 라인이 지나갑니다. 지하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특별히 각각 호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파트는요. 동작구 대방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아파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편한 세상, 3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은 34평형, 전용은 25.51, 대지권은 11.19, 감정평가액은 15억, 두 번 떨어진 9억 6천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쌓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심 있다면 4월 31일 날 입찰하면 될 것 같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의 모습입니다. 약간 언덕인가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가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3년산, 그러면 21년 차, 17층 중에 3층, 뭐, not bad. 예, 그렇게 나쁘진 않죠? 전용 25, 대지권 11.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 대방역과 신림섬 대방역에서 도보로 뭐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요. 주변에 이제 대방공원, 뭐 초등학교 이런 것들도 멀리 있지 않다. 뭐 입지는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아파트는 서초구 양재동의 아파트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우성아파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가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부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네요. 9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27평형, 전용은 22.13, 대지권은 12.92, 감정평가액은 14억 2천, 한 번 떨어진 11억 3,600. 어떨까?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고 5월 1일 날 입찰이네요.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외관의 모습들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산. 역시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14층 중에 9층 좋고 전용 22, 대지권 12.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여기고요. 말죽거리 공원이 붙어 있고 서초 IC가 멀지 않고 양재역 더블 역세권에서 사실 뭐 걸어서는 한 20분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마을버스로 뭐 이를테면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 없으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일단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아파트는요. 서대문구 남가자동의 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자동, 서대문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5호선 애호개역 사건 번호 있고요. DMC 파큐브 자이 5층에 위치한 공급 면적 34평형, 전용은 25.71, 대지권은 18.04. 그러면 상당히 쾌적해 보인다. 감정평가액은 11억, 한 번 유찰된 8억 8천만 원. 어떨까는 주변 시세, 중개사무소 한 세 군데 들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23일 날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차. 신축의 아파트 좋다. 20층 중에 5층 좋다. 전용 25 좋고 대지권 18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신고 빠르네요. 확정일자 빠르고 배당 요구도 했다.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중요한 건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근데 가령 이번에 8억 8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7억 5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명도도 쉬울 것 같아서 아주 나이스한 물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경매 기록 등을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아파트는 대단지의 1군 브랜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녹지 뷰도 좋고요. 경의중앙선 가자역에서 도보로 뭐 2, 3분 거리.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도 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9월 8일자. 그런데 전입신고 빠르다. 확정일자도 빠르다. 보증금 7억 5천만 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도 적법하게 했다. 그래서 배당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아파트는요. 강동구 상일동의 아파트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관할법원은 동부지방법원입니다. 8호선 문정역에 있죠. 강동 리엠파크 14단지 14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이 15.03. 그럼 대충 뭐 한 18이나 20평형. 감정가는 6억 7,400. 한 번 떨어진 5억 3,920만 원. 어떨까?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깔끔하죠? 예, 거의 뭐 신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4월 29일 날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산. 그러면 3년차. 오리지널 신축 아파트 좋고요. 14층 중에 14층. 층간소음 싫어하는 분 좋아할 것 같고요. 전용은 15.03.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특별히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 녹지 비율도 좋고요. 5호선 강일역에서 도보로 이 정도면 한 10분 거리, 한 12, 3분 거리.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새 아파트들이니까 좋아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문제 없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대지권 미등기인데 대지권에 대한 감정 평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정 평가를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4월 10일 수요일 밤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도 모집합니다. 용산 학원에서 진행합니다. 앞선 강의 내용과 강의 신청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를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카페에는 계속해서 한 번 유찰된 또는 두 번 유찰된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업로드 되니까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한 번 유찰된 또는 두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7건을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임장해보고 좋다라고 한다면 싸게 낙찰을 받는 것도 좋아 보인다. 다만 스스로가 자생력이 있게 임장도 해보고 권리 분석도 꼼꼼히 해봐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